오늘은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기업이 어제 상장했잖아요. 어제는 특히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따상에 실패한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장이 안 좋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저도 카카오페이 했었는데 아, 카카오페이 한 주 받아가지고 와 수익률 100%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아, 때가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뭐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나오면 이 모회사 주주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죠. 게 물적 분할이 이 모회사 주가의 하락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물적 분할이라는 개념은 그 기업 분할하는 방식의 한 종류예요.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인적 분할이고 하나는 물적 분할인 거죠. 인적 분할은 그 쉽게 말하자면 형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주주 구성이 동일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LG 화학이 LG 그룹 안에 속해 있잖아요. LG 그룹의 자회사잖아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의 또 다른 형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물적 분할은 이것과 반대로 자식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형제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LG 화학의 자식 회사가 나타나는 그죠. 거죠. LG 그룹의 자식인 LG 화학이 LG 다시 또 자식을 낳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드는 이런 식의 그 분할 방법을 물적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적 분할은 수직 개념인 거고 인적 분할은 수평적인 그죠. 관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주주의 입장에서만 오늘은 설명드릴게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LG 화학에 있는 사업부를 떼가지고 형제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에 있던 기존의 주주 구성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운 회사의 이제 그 주주 구성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LG그룹이 30%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한 4%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적 분할하게 되면 그 구성이 이 비율이 그대로 이제 이전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발행 주식 수에 비례해서 그 주식을 그대로 인수받게 되고 그런 신주 인수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이 그 지분 중에 일부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 LG 화학에 있는 주주들은 물적 분할한 새로운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점은 나중에 또 지적을 할 거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물적 분할된 회사가 LG 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근데 지금 LG 화학에 투자한 기존 주주들이 거의 대부분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 때문에 그렇죠. LG 화학에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배터리 사업만 딱 돼서 완전히 별도의 회사로 상장을 하게 되니까 LG 화학에 투자한 주주들은 LG 화학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LG 화학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LG 화학 주주예요.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어.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적 분할을 해. 그러면 똑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의 10%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을 해버리네. 그러면 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거죠. 소액 주주들은.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물적 분할을 기업들이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 대주주들이 이 지배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함으로써 LG 엔솔에 대한 지분을 100% LG 화학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LG 화학을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LG 그룹이잖아요. 그죠. 근데 LG 그룹이 이 LG 화학 그 주식 보유량이 30%인가 밖에 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가지고 있어도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를 다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인적 분할로 해버리면 LG 그룹도 똑같이 LG 엔솔에 대한 지분을 30%만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분할하는 게 손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일정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자를 한다든가 뭐 그 지분을 판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기 자본의 희생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적 분할 얘기하면은 카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카카오 그룹의 물적 분할이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로부터 작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그룹이 국내 기업 시총 5위권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카카오의 주가는 이 게임즈랑 뱅크, 이 페이가
물적 분할한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국내 최고 게임이었던 리니지를 제치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개발한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이 이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이 게임에 대한 성과의 수익, 뭐 기타 등등을 카카오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 실적에 반영이 돼야 네네.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니까 이 게임에 대한 실적과 영업이익이랑 이런 게 다 카카오 게임즈로 가버리니까 저처럼 카카오를 얘네가 게임도 잘 만드네 해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적 분할을 하면 할수록 결국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번에 뭐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하겠다. 카카오 엔터도 상장하겠다. 자꾸 상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죠. 좋겠지만 저와 비슷한 수많은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들은 기존 주주들은 네, 열불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 될 것 같아서 카카오 샀는데 또 나가버리면 이거에 대한 실적과 영업이익이 또 다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마이너스가 심각합니다. 아주. 네. 이게 개인 주식 계좌의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마이너스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업들이 알짜 사업만 떼다가 물적 분할해서 그걸 또 새로 상장해 버리면은 그래. 누가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외국에서도 투자가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 지난번에 그 우리가 멸공 논란 얘기하면서 정영진 부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꾸 신세계가 이마트도 물적 상장에 지금 코리아 스타벅스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상장한다 그래. 그리고 쓱 있잖아요. 쓱도 상장한다 그래. 사실 그렇게 계속 물적 분할하는 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투자를 꺼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제는 뭐 북한 미사일 쏜 것보다 그런 물적 분할한 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뭐 저 같은 소액 주주들도 피해를 보긴 하지만 대주주들도 분명히 피해는 보거든요. 어쨌든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지면 LG화학을 보유한 LG 대주주들도 증시가 하락하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자기네들은 이렇게 손해 보는 게 오히려. LG 엔솔을 100% 지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에는, 경영권 그렇죠. 확보하기에는 오히려 더 용이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분을 확보하기 더 쉬워지니까. 실제로 LG화학이 LG 엔솔 지분의 일부를 팔았거든요. 일부를 팔아서 2조 5,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LG 엔솔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네.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굴리는 게 모회사 주가 조금 떨어져도 훨씬 좋은 거죠. 그죠. LG화학에서는 LG 엔솔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실 물적 분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물적 분할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 좀 깊게 경제 수업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주식의 본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주식이라는 게 뭐죠? 기업 가치랑 연동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곧 주식의 가치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주주들과 일반 소수주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주주들,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합쳐진 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소수주주든 대주주든 그 자기가 주식을 가진 만큼 그 이익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만성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단순히 n분의 1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주주들의 이익의 합으로 결정되는 주식이 결국엔 일반 주주들, 소수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이제 지배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대주주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대주주는 그 경영권이나 인사권 같은 그런 권리를 갖죠. 그래서 이렇게 이 권리 대신에 내는 비용이라고 해서 지배권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배권 프리미엄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제 마이너리티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주주임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도 있는 건데,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적 분할이 대표적으로 이 일반 주주들, 소수 주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물적 분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게 구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구글도 대표적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지금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만 상장돼 있잖아요. 이게 2015년에 구글에서 알파벳으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배 구조도 바뀌게 됐는데 알파벳으로 그 구글이 전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구글을 물적 분할합니다. 쪼개요. 두 개 회사가 됐죠. 하나는 그 알파벳 모회사가 되고 기존의 구글은 이제 자회사가 돼서 그걸 비상장사로 전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글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알파벳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름만 바뀌게 된 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지배구조를 바꾼 이유도 사업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물적 분할이라고 해도 사실 주주들에겐 피해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현길님이 얘기한 거를 그냥 정리하면 물적 분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물적 분할에서 재상장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해외에서도 물적 분할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한 다음에 그 동시에 알짜 사업만 상장하지는 않죠. 그죠. 똑 떼서 상장하진 않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특히 금융 선진국에서 그런 짓 하다가는 이제 집단 소송, 줄 소송이 이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하거든요. 이번에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해요. 아, 네. 물적 분할 한 대신 우리는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정관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이 승인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 물적 분할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물적 분할 하는 건 괜찮아요. 하는 건 괜찮은데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회사에서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익들이 모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자회사로 가니까 재상장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물적 분할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이재명 후보는 동시 상장을 금지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고, 윤석열 후보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이제 주는 방식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이 회사가 한 결정,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네.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면 이제 모회사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내 주식을 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한테. 그리고 회사는 보통 2개월 이내에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그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고, 그리고 신주 인수권은 말 그대로 이 물적 분할을 할 때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한테 먼저 주는 게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완벽한 대체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지, 뭐 그 물적 분할한 거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이 물론 피해 안 가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배 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IMF 이후로는 지배 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왔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머선그룹은 여전히 순환출자 구조, 물론 점진적으로 지주사 구조로 가고 있긴 한데 많은 기업들이 지주사 지배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근데 이런 방식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주사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알짜 사업만 똑 떼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회사랑 자회사 전부 다 상장을 하니까, 모회사는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자회사 관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모회사는 그러면 살 떨어지죠. 이유가 없죠. 그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들은 그 모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자회사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쪽은 상관이 없고. 그죠. 모회사 주식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오너 일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그룹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냥 봉이 되는 거고, 오너 일가들만 사실상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LG화학이 LG엔솔 이렇게 상장시키니까 2조 5,500억 추가로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물적 분할을 이렇게 상장하지 않아도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죠. 얘기한 인적 분할 방법도 있고, 맞아요. 모회사의 주식을 늘리는 것도 있고, 네, 그죠. 증자하는 방식도 네, 있고.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사실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건 뭐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상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비용 들이지 않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게 되면 무차입으로 그냥 자본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돈 동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참 진짜 부끄러운 면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적 분할이 될 것으로 보이는 모회사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주식이 처음이라면 물적 분할된 자회사가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 청약을 해라.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다. 하지만 나는 카카오를 샀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죠. 물적 분할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 상장하지 않는다거나 인적 분할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이제 권리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법률들이 잘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투자자들,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정말 미비한 수준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선관 의무라고,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관 의무, 충실 의무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의무 안에 일반 주주들을 보호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근데 이게 해외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 그로부터 이제 막대한 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 소송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 허위 공시, 분식회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단 소송이 가능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도 안 되고 설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에게 증거 게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거들은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그 기업들이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의 마인드도 좀 바꿔야 할 게 구글 같은 기업들, 그 구글 수익 사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뭐 구글 포토, 뭐 지메일, 뭐 유튜브, 뭐 딥마인드, 웨이모 이런 사업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다 따로 상장 안 하고 그냥 알파벳이라는 모회사 하나만 상장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치를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이나 뭐 기업가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얘기하니까 말이 잘 나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다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네 상장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법원에서도 이거를 판단하기가 여태껏 다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또 이야기가 막 오고 갈 거고 어쨌든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형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안은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도 괜찮은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뭐 신주 인수권도 괜찮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주주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할 텐데 이 모회사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은 모처럼 돈 얘기 했는데요. 돈 얘기하니까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는 또 유튜브에서. 네, 오늘 좀 깊은 얘기여가지고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